이번 순서 역시 네.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좀 마련해봤습니다. 건강한 옵쇼 시간입니다. 네, 반려동물의 좋은 아빠시죠.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조준호 수의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의 좋은 아빠 수의사 조준호입니다. 네. 인상이 너무 예, 좋으셨어요. 딱 봐도 마음이 딱 네. 예. 훈남이세요. 예,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나긋나긋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인상이셨는데 좋은 네. 아빠라고 하셨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말씀도 하실 거고 주변에서도 얘기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동물을 치료하다 보니까 아빠의 네. 마음으로 치료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더 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을 살피다 보니 이제 네. 보호자님들께서 좋은 아빠야 이러니까 그 별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준호 선생님 모시고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오늘 주제는 뭔지 먼저 보고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반려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은 병에 걸리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도 다르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도 다른 만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알고 치료한다면 반려동물 20세 인생, 장수의 꿈이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주는 건강검진. 오늘의 건강한 옵쇼에서는 반려동물 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네, 또 마음이 심쿵해지는 강아지 두 마리의 모습이었는데 20세의 네. 꿈, 예. 건강. 건강 중요합니다. 네. 건강검진 당연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중요성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동물병원 운영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엊그제까지는 건강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예. 네. 하지만 오늘 와서 검사를 해보면 심각한 질병에 빠져서 네.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네. 하고 있었던 타임이셨던 거죠. 네, 예. 네, 네. 그런 사례들을 사람이나 보셨으니까. 네,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를 해야 되나? 맨 처음 건강검진을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건강검진 네. 합니까? 네. 사람도 네.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의사분께서 다 머리끝부터 다리 끝까지 다 체크를 해줍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네. 동물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하러 동물병원에 왔을 네.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예. 첫 번째 수의사가 신체 검사로 머리끝부터 다리 끝까지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천문이라고 해서 머리에 문이 열리진 않았는지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건- 네. 신체 검사를 한 다음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분변 검사를 통해서 기생충이라든가 원충을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러스 검사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키트 검사로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받게 네. 되는 강아지를 입양했거나 막 태어난 강아지와 네. 함께 살고 있을 때 네. 그때 첫 생애 최초 건강 검진. 최초. 예,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통 네. 생애 최초 건강 검진하면서 원고에는 좀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예방 접종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수의사들이 알아서 네. 체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호자님께 설명드리고 검사를 진행하는 시기이죠. 네. 아, 여러 가지 그렇군요.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자, 네. 생애 최초 건강 검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데요. 네. 그때가 중성화를 딱 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뼈 성장이 끝나는 20살 정도의 나이고요. 네. 그때 되면 선천적 질병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통해서 네. 기본적으로 심장의 선천적 질병인 PDA와 네. 간의 선천적 질병인 PSS, 아. 척추기형이라든가 관절 문제를 빨리 체크해서 네.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8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요? 네, 네, 그러면 네. 거의 다 이제 성장이 맞춘 건가요? 성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사람으로 네. 치면 성장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중성화를 하지 않는다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예. 네. 꼭 병원에 가셔서 선천적 질병을 체크하기 위해서 피검사,
네. 엑스레이 꼭 체크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항목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병은 없는지 꼭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 건강하다. 그러면은 쭉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당분간 안 받고. 왜냐면 이제 동물병원이 아무래도 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아프면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안 아팠을 때 검사를 해서 빨리 체크를 한다면 비용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병원에 응급으로 가면 훨씬 많은 돈을 써야 그렇군요. 하고 네. 아이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검사를 해야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보통은 네. 이제 3살 때 하라고 하시는데요. 네. 조금 미룬다 보면 5살부터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예. 네. 예, 성년기라고 하는데요. 네. 5살의 건강검진 항목은 피검사, 엑스레이, 늘 소변 기본이네요. 검사. 혈액 검사랑 방사선이요. 네네. 네. 혈액 검사도 이제 항목을 조금 넓히는 거죠. 혈구 아. 검사, 전해질 검사까지. 그리고 항체가 검사라고 하는 검사도 할 수 있고요. 네. 중요한 심장산화충 검사를 예. 주기적으로 예방을 하셨더라도 네. 한 번 정도는 중간에 검사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심장사상충은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뭐 약국이나 아니면 동물병원 근처에서 많이 보는 단어인데 심장사상충은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네. 검사하게 일단 뭐 됩니까? 충이니까 뭐 회충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저도 아닐까요? 그 정도까지는 네. 알고 네, 맞습니다.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면 모기가 매개되어 감염되는 질병이고요. 아, 그래요? 모기가 감염된 동물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 유충이 모기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아, 그 다음에 그 유충이 우리 아이에게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회충이라고 하는 모양과 비슷하게 혈관 안에 지렁이처럼 살게 되는 거죠. 임성 씨 어머. 말이 맞았네요. 어머. 회충처럼. 네. 예. 근데 그 위치가 중요한데 심장 주변 혈관에 살기 때문에 네. 심장병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아. 그리고 간이나 뇌로도 가서 기생하는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이 증상 같은 경우 이제 심장 사상충에 걸렸을 때 네. 그러면 어린아이 때나 또 약간 노년기에나 뭐 어느 그 나이랑 상관없이 걸리는 겁니까? 네, 아,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유충 감염이 되고 네. 최소 수년은 지나야 증상이 아.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네. 감염을 체크해서 치료를 한다면 쉽게 치료가 됩니다. 아, 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수년이 걸리는군요. 그럼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네.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심장사상충에 대한 뭐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검사 많이 해보셨죠? 네, 그런 네. 키트, 간단한 아. 키트 검사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뭐 증상 없이 있다가 정말 이렇게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은 경우도 많이 있겠어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네. 우리 아이들이 심장사상충 감염이다 하고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얘가 호흡이 가빠요. 아, 얘가 갑자기 네. 배가 불러요. 네. 얘가 기력이 갑자기 떨어져요. 예. 이렇게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사실은 심장이랑 별로 관계 그러니까 없는 일반적인 네. 뭐 감기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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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네. 수도 있고 네, 폐가 네. 안 좋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나는 심장사상충이야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증상이 나타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이만큼 진행이 돼서 동물병원에 오게 됩니다. 네. 네. 이 시기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노령기에 접어드는 그런 견종들, 반려동물도 좀 알아봐요. 노령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어떤 검사들이 또 추가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노령기라고 하면 네. 8살 이상의 강아지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네. 치면 5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 50대가 이제 노령기입니까? 전 이제- 60대 지나야 되는 네. 노령기군요, 이제 제가. 사람도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신에 집중하시면 네, 네, 네. 노령기 이겨낼 수 8살 있습니다. 이상. 예. 네. 근데 8살 사람도 이상. 네. 50대부터는 각종 호르몬 질환, 아우, 심장 맞아요. 질환, 네. 혈압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 검사도 훨씬 더 넓게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호르몬 검사를 해서 부신이라는 장기와 관련성이 있는 쿠싱이라는 질병과 갑상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네. 갑상선 질환을 체크하여 가지고 호르몬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요.
눈에서 이제 생기는 백내장, 녹내장 들어보셨죠? 예. 네, 네. 그런 질병들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도 받으셔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치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심장 질환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 질환도 소리 없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증상이 네. 나타나서 병원에 오면 거의 대부분 응급 상황이에요. 음. 입원이 꼭 필요하고 생명이 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건강 검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 궁금한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저희 아이가 그 피부 알러지와 천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할 때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식과 알러지가 심한데 마취가 가능할까요? 출장 때 부모님께 이 아이를 맡겼었는데 부모님께서 먹다가 남긴 국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간식으로 주셨대요. 저는 간이 된 음식을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이럴 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될까요? 대형견이 소형견보다 수명이 짧다고 하는데 대형견이 오래 살려면 건강검진만 잘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OBS의 양아들 그리고 12살짜리 말티즈 수컷 키우고 있는 김규환입니다. 이제 강아지 품종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건강검진 받을 때 이 품종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항목이 다른가요? 건강한 옵션에서 알려주세요. 네. 견주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준호 수의사께서 자리를 옮기셨는데 네, 쉥 하고 왔습니다. 네. 마음이 좀 급하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은데 마취를 해도 괜찮겠느냐 이 부분. 네. 네, 이제 알레르기와 마취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마취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마취는 이제 호흡 마취, 주사 마취가 있는데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심장과 폐에 큰 이상이 없다면 가능하고요. 네. 주사 마취 같은 경우는 간에서 대사되어 가지고 콩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과 간 이런 건강검진을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마취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레르기와 마취는 별개의 문제다. 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면은 뭐 흙도 먹고 뭐 우리가 먹던 거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사람이 먹는 거를 먹었을 때, 강아지가 먹었을 때 바로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제 네. 사람 음식 중에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초콜릿, 두 번째 양파, 네. 세 번째 자일리톨, 네 번째 포도. 이 네 가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네. 그 다음 날 혹은 당일이라도 오셔가지고 빠르게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바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포도, 자일리톨, 양파 이게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다 좋은 건데요. 네. 근데 혹시 네. 그 양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먹었을 때 가야 되는 겁니까? 초콜릿 같은 경우는 다크 초콜릿 네. 있잖아요. 예. 네네. 한 마리 정도 먹으면 말티즈 강아지가 한 마리 정도 먹으면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소량도 위험할 네. 수 있다. 네. 그세 포도도 번째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네. 저희가 대형견도 네. 건강 검진만을 하면 오래 살 수 있느냐 이런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흔히 소형견이 오래 산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네. 자, 소형견하고 대형견하고 봤을 때 네, 표를 보시면 리트리버가 2마리나 있어요. 특히 1위는 리트리버입니다. 가장 오래 산 네. 장수한 그리고 네. 7위도 강아지? 리트리버고요. 네. 리트리버가 오래 9위도 사는군요. 큰 푸스케라 그래서 믹스견이긴 하지만 중형견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네. 여기 올라간 견종들은 대체로 대형견들이 좀 있는 거네요. 대형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하. 네. 대형견도 오래 살 수 있다. 일반화된 네. 사례는 아니지만 네. 특수한 사례긴 하죠. 일반적으로는 네, 네, 이제 네. 작은 강아지들이 오래 살지만 대형견들도 오래 산다. 네네. 네, 그럼 지금 최장수로 기록되고 있는 강아지가 지금도 있나요? 살아있는 강아지가 오. 있는데요. 네. 이게 포르투갈의 보비라는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군요. 네. 네. 이 강아지 품종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라페일로 드 알렌테죠?
품종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진돗개 같은 네. 국견입니다. 아, 포르투갈에. 네. 네. 그 장수 31살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한 200살. 200이 예, 거죠. 그렇죠. 예. 기네스북에 이제 아. 우리 아이가 하늘로 가면 1, 2로 올라가겠죠. 네. 장수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네. 장수의 비결은 일단 생활 환경에 있고요.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 환경. 두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고 세 번째는 보호자와의 유대 관계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했겠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푸스케라는 강아지는 네.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네. 일반적인 생활 환경을 살았는데요. 네.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구강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이 필요하면 스케일링도 했다고 합니다. 꾸준한 정말 관리. 관리가 이 왕도가 없네요. 뭐가 아주 그렇습니다. 특별한 뭘 먹어서 이런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마지막 질문 좀 가보죠, 저희가. 네, 네. 강아지의 품종과 성별에 따라서 건강검진이 다른가? 네. 성별에 따라서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건강검진 항목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암컷 강아지가 8살이 넘으면 난소에는 암이 생기고요. 네. 자궁에는 세균 감염으로 자궁 축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부터는 건강검진 항목에 초음파를 꼭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 강아지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전립선 비대라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전립선 네. 비대가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네. 거의 대부분의 수컷 강아지에서 오고 있고 예. 네. 그게 심해지면 전립선 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킹 찰스 스파니얼. 요 강아지가 무슨 심장병이 있다고요? 네. 이 킹 찰스 스파니엘 같은 경우는 네. 심장병이 다른 아이들보다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심장 검진을 3살 때부터 주기적으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아지는요? 이 강아지 네. 스누피라고 하는 네. 그 강아지인데요. 네. 베링턴 테리어라고. 네.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간에서 구리가 축적돼서 생기는 구리 중독이라는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군요. 1살 이전에 유전자 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견종에 따라서는 건강검진을 특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오늘 들었습니다. 강아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보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저희가 또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보호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한 검사를 위해 반려동물은 최소 8시간 금식, 사료를 포함한 간식은 불가하고요. 소량의 물은 가능합니다. 약을 먹는 반려동물은 복용하고 내원하세요.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배 쪽에 털을 밀어줘야 하는데요. 미용에 신경을 쓰는 보호자의 경우 미리 미용을 하고 오시면 좋겠죠? 사납거나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입마개나 네카라를 착용해야 하고요. 정확한 검진을 위해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식습관과 환경,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려동물의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건강검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보호자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그 주의사항이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 음식 안 먹고 그다음에 아이가 네. 관절이 안 좋으면 관절 영양제를 주고 그렇군요. 심장이 안 네. 좋으면 심장 영양제를 주고 영양제. 영양제를 네. 좀 챙겨주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야겠죠. 네. 산책 그리고 노즈워크 같은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해주시고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만나서 네. 건강검진을 하고 치아도 체크하고 눈도 체크하는 그런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을 네. 하셔야겠죠. 네. 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 강아지들 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그 보호자들에게 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말 못하는 우리 동물들을 위해서 수의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반려동물에게 관심과 사랑은 건강검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내일부터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꼭 해주십시오.
네, 네, 반려동물의 네. 좋은 아빠인 네. 조준호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